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단원을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요거랑 이어서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도 나오거든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 단어는 이런 문제예요. 여기가 이제 L이라는 하나의 직선이 있고 여기 M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어. N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교점의 좌표를 이제 이렇게 A, B라고 하고 여기 P라고 하고. 자, L은 요게 이제 표현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표현 방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가야 돼요. 이쪽을 0으로 이렇게 표시한 형태를 나중에 이제 음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함수가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은 한참 뒤에요. 미적분을 배운 사람만 알 수 있어서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쪽을 한쪽으로 몰아서 썼다라고 표시하면 돼요. 여기도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N이라는 직선도 A'X 더하기 B'Y 더하기 C'X 이러면 안 되네. 미안해요. 자, 여기 PQ 문제를 동일한 걸 썼어요. 됐죠?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거죠.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꼭 이런 직선일 필요는 없는데 이 직선을 이제 K라고 하면 이 K라는 직선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건데 그냥 이 직선에다가 K로 하면 좀 그런가? K 직선 여기 K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보통 요 직선하고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어떻게 더하냐면 그냥 K라는 상수를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요 M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이에요. 뭐 책에 보면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도 곱해줘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도 곱해줘야 돼요. 여기도 무언가 뭐 T라든가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데 이 T를 나누어서 한쪽을 나눠서 한 거예요. 그럼 어느 쪽에다가 K를 곱할까요?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자, 요거를 조금 그냥 필요 이상으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어쨌든 간에 이 PQ라는 점은 이 L 위에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P와 Q를 대입해도 이 0이 되는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PQ라는 점은 이 N이라는 직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P하고 Q를 대입해도 0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 그럼 PQ라는 점을 어떤 방정식에 대입했더니 0이 된다면 이 방정식 위에 있는 거죠. 있는 거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린 사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 여기를 집어넣어도 0이 되고 여기를 집어넣어도 0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T배를 하고 여기다가 S배를 하든 K배를 해서 K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식을 만들면 여기다가 PQ 집어넣고 당연히 여기다가 XY에다 PQ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여기서 0 됐으니까 0이 될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0을 만족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 T배, K배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얘도 결국은 형태가 뭐 어쨌든 간에 X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이제 T하고 K 값을 어떻게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걸 아무리 마음대로 결정해도 이게 이제 항등식이 되는 거죠. PQ를 지나면 PQ를 점을 집어넣으면 항상 0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 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이 고정점이 돼요.
원의 방정식에서 사실은 그렇게 큰 쓸모가 없어요. 왜? 교점을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그게 더 빠르게 기다려줘요. 근데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근데 원의 방정식에 들어가면 좀 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잡한 방정식에 들어가면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많이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대단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PQ를 전혀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선 두 개를 딱 나오면 그냥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딱 식을 쓰면 반드시 교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교점을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럼 왜 이쪽에는 T 이쪽에 K 곱해야 되는데 왜 한쪽만 곱하느냐? 자 보세요. 그러면 얘가 0이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이 직선이죠. 그럼 당연히 이 직선 위에 여기 PQ 지났죠. P점이 있죠. 얘가 이번엔 0이고 얘가 1이면 이 직선이죠. 그럼 이제 이 직선 성립하죠. 근데 굳이 지금 이 직선 두 개를 알려줬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쪽은 한쪽은 그냥 S 이거 1로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쪽을 S라고 놓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야지 얘가 0이 될 수 있어서 얘가 0이 되면 얘가 성립하고 얘가 0이 되면 얘가 남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이제 이 방정식을 또 쓸 일은 없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나누어서 S로 나누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디어는 사실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어떤 직선이 주어졌다. 일단 여기 한번 문제를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책에 나와 있는 건데 4x 더하기 6y 빼기 7은 0이고 2x 마이너스 y 더하기 6은 0인데 요건 이제 좀 다른 얘기예요. p, 1,3인데 선생님이 p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요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이 p는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렇게 쓰는 순간 반드시 이 교점은 지나죠. 그렇죠? 이 k가 결정이 안 되면 뭐가 결정이 안 된 거냐면 기울기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요 식이. 그 중에 누구? 여기를 지나는 애를 찾겠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요걸 딱 결정을 하는 순간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을 찾는 순간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풀면 사실 요걸 풀면 어떻게 푸냐면 요거 교점 그냥 구해도 굉장히 빨리 풀려요. 맞죠? 요것이 사실 2배 해서 4x 해가지고 빼면 여기가 2배 되니까 빼면 여기가 8y 마이너스 이거 2배 하면 8이 6이 12 빼면 얼마예요? 12, 19 뭐 이런 식으로 되나요? 제대로 풀었나? 2배 해서 빼면 2배 해서 빼면 여기가 8i가 되고 2배 여기 12 빼면 12에다 7 더하면 19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y점, x점 구할 수 있어요. 그 점하고 요 점하고 두 점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하고 싹 구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4x 더하기 6y에 마이너스 7에 더하기 k에 2x 마이너스 y 더하기 6에 0 이렇게 방정식을 놓으면 반드시 교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 1,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도록 뭘 결정해? K를 결정하면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해요. 많이 쓰이진 않아요. 자,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이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문제죠. 봅시다. 점과 직선. 자, 여기 점인 P, Q가 있으면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점이 있대요. 여기 L이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 점이 있대요. 만약에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대입하는 순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0이에요. 0. 근데 만약에 이 거리를 구한다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거리를 구하기로 약속을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여러분이 기하를 안 배워서 뭐 도형이라는 것을 좀 안 배워서 그렇게 하는데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약속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약속을 했어? 수선의 발을 내려버서. 그래서 이게 가장 짧은 거리, 이 짧은 거리를 이제 거리로 합시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거리 D의 방정식이 이렇게 구해진대요. 이건 좀 암기해 놓고 있어야 돼요. x 앞에 있는 것 제곱, y 앞에 있는 것 제곱의 절대값의 거리니까 절대값이고,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AP, AQ 더하기 C 이렇게. 그럼 이제 거리가 나와요, 그죠? 요걸 이제 증명할 때는 요거보다는 요 방정식이 조금 나아요. mx 더하기 n.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PQ라고 하면 요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m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 이렇게 바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거리는 루트 여기 m 제곱 x 앞에 제곱 y 앞에 거 제곱 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PQ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MP 마이너스 Q 더하기 N.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규정만 이렇게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봅시다. 그냥 증명을 해볼까요? 될까? 이렇게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되고요. 여기 어떤 점 p, q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거리를 d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많이 힘들어요. 다들 피곤해. 괜찮겠어? 괜찮아요? 자, 여기가 p, 이렇게 대입을 해봅시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어디가 세타냐면 여기가 세타네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 90도가 되면 여기가 세타가 돼요. 여기가 P점이에요. 여기가 P점. 그렇죠? 그럼 여기가 Q고 여기는 얼마예요? 보세요. 여기가 P점이죠? 왜냐면 여기는 요 점 P, Q에서 점을 내렸으니까 P점이에요. 그래서 P를 여기다 대입한 값이니까 여기가 MP 더하기 M 이렇게 돼요. 그렇죠? 요 길이를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MP에서 더하기 N에서 Q를 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절대값을 씌우면 거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거리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얼마지? 얼마라고 지금 선생님이 했냐면 m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돼요. 여기가 1일 때 기울기가 m이니까 여기는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딱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일까?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럼 봐. 그럼 여기 나는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 길이가 빗변에 세타를 낀 거지. 이게 빗변에 여기가 세타를 낀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서 루트 m 제곱 더하기 1대 2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길이 대 요 길이 L은 요거죠. L을 구했어요. 절대값 MP 마이너스 Q 더하기 N인데 뭐냐면 여기 D D죠. 요거 대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D는 이렇게 곱해서 하는 거니까 MP 마이너스 Q 더하기 N을 루트 1 플러스 M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 식이랑 어때요?
같죠? 요 식이랑 같다는 거 이 방정식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세요. 요것도 증명하는 법은 좀 한번 좀 외워주면 좀 좋아요. 거기 책에 증명 방법이 안 나와 있어서 여기다가 같이 이거 좀 한번 그려놓고 좀 써보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기울기를 이용해서 닮은 비를 구하면 조금 계산이 간단해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요런 거 이거 이용해서 하세요.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림이 좀 예쁘진 않지만 근데 만약에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됐죠? 다 됐어? 좀 적. 도형의 방정식은 진짜 도형 그려서 기하로 접근하면 좀 문제가 되게 간단해지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줄까?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좀 설명해주고 요것도 조금 기억해 봅시다. 요거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직선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요런 거랑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는 x는 얼마라는 직선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1차 함수로 써서 나타내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그거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내는 걸 좀 더 좋아하죠.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죠.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개 만약에 수직이라 그러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기울기는 여기서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수직입니다. 그럼 둘이 곱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 프라임 a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오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 이런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뭐 요 값을 몰라. 그러면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더해서 0이 되도록 값을 정해주면 기울기 값이 정해져요. 수직인 직선에.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연습은 요거는 그래도 가끔 이제 써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제 이게 전 사실 외우라고 잘 안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거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기울기 보는 게
되게 어려우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잘 기억만 하시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를 외우나 요거를 기억하나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모르니까 기억할 사람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증명해 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걸 그냥 증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요 기울기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이 직선, 여기를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찾아야 돼.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가 이거와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기울기를 찾아야 돼. 그 방정식을 하나 놓고 여기서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더해서 0이 되게 하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고 기울기를 찾고 그 직선이 또 어딜 지나? 요 점을 지날 때.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이 직선 구해서 그 다음 교점 찾고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거리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 이게 나와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을 이걸로 선택해서 한 거니까 한 번쯤은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잘 또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 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는 도형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이제 A, B, C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실제 도형으로 증명해도 할만하더라고요. 이전에 해봤는데 요즘은 안 해봤네. 어쨌든 이제 요건 어떻게 성질이 성립해요? 모든 삼각형에서 성립해요. 그리고 M은 요거와 요거의 중점. 그러면 이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거는 요 AM MB, MC 어떤 거든 상관없죠. MC로 합시다. 요 제곱의 합의 2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명 사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좌표 평면에서 이걸 다루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시이기 때문에 많이 예시를 들어요. 알았죠? 그럼 여기 이제 M은 0,0이라고 놓고 이제 여기 안 쓸게. 요거는 0,0이라고 놓고 요걸 0,C라고 놓으면 얘는 0, 아이고 미안해요. C, 0이죠. 얘는 마이너스 C, 0이 돼요. 그쵸? 그 다음 얘는 A, B가 돼요. 이렇게 점을 4개를 놓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도형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그냥 슬쩍 얘기했지만 도형으로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이 쉽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만약에 좌표로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건 거리 제곱이니까 루트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가볍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 거리니까 A에서 마이너스 C를 빼고 제곱 더하기 B에서 0 빼고 제곱 한 거와 A에서 C를 뺀 거에 제곱 더하기 B를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하면 A 제곱, A 제곱, B 제곱 나오고 C 제곱 나오고 플러스 2AC 여기 마이너스 2AC니까 그냥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돼요. 진짜? 자, 요번에 AM의 제곱 더하기 MC의 제곱을 해봅시다. 그럼 AM은 요거잖아, 그지? 원점하고 거리니까 요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M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C죠? 여기서 더하기 C 제곱.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의 절반이니까 요거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립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요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꽤 중요하게 아이디어를 쓸만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예시를 잠깐 봅시다. 아직 안 배웠지만 예시를 봅시다. 이게 원이 있어. 오늘 배우겠지만 원이 있는데 원의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알겠어요? 원을 볼 때는 항상 뭘 보는 거냐면 중심하고 반지름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설명을 하겠지만 알겠어요?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여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 A 좀 이상하네. 여기 어떤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어. 알겠죠? 자, 여기 원 위에 P라는 점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요 거리와 요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를 x, y라고 한번 해보자.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 그냥 이거는 풀이를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아이디어만 하고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그럼 얘가 P점이 돌아다닐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각각의 제곱의 합. 즉 다시 말해서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가장 작은 점,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는 고정점이에요. 요거는 고정점. 그러면 이 P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이 길이를 A라고 그러고 이 길이를 B라 그러면 A 길이도 바뀌고 B 길이도 바뀌죠. 이게 두 개가 바뀌어요. 이게 한 점이 움직이는데 양변이 다 바뀌어. 사람 머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 하나 바뀌는 건 이해할 만한데 두 개가 바뀌는 건 되게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바뀌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요 중선 정리를 딱 가져오면 이 양변 길이의 제곱의 합은 여기서 중점을 딱 잡아서 요 길이를 뭐 C라고 놓고 요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D라고 합시다. 그럼 C제곱 곱하기 요거 D제곱 의 길이로 바뀌는 거죠. 그럴 때 C제곱은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가 안 바뀌어. 여기 고정이 돼요. 그럼 변하는 건 몇 개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변수 두 개가 갑자기 변수 하나로 싹 바뀌어요. 요걸 쓰면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요거리 어떤 게 최소야? 그럼 중심에서 이어서 여기가 최소가 돼요. 그러니까 요점일 때가 최소고 중심까지 이었을 때 여기가 최대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져요. 이게 두 점이 움직일 때는 이 점이 움직일 때 두 개가 바뀌면 여러분이 이제 두 개의 변화 물론 구할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막 해서 할 수 있는데 아예 이게 중선 정리를 쓰면 생각 자체를 그냥 확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의 변화기 때문에 중점까지를 쫙 이어서 요 길이가 제일 짧구나, 요 길이가 제일 길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 수 있기 때문에 파프스의 중선 정리는 사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쓸만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쓸만하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질문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잠깐 쉴까요? 네, 잠깐 쉽시다. 우리 잠깐 쉬고 원의 방정식 들어갑시다.